네, 바로 이어서 효율적 시장 이론과 정보의 가치라는 주제 보게 될 텐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문제, 계산 문제까지 나올 때는요. 두 문제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때는 기본 논의의 전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현실에 뭐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정보가 시장의 가격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구성한 사례가 바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이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요. 요걸 가지고 문제 줄 때는 진짜 10초, 20초 만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 정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잘 되는가를 기준으로 바로 세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정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정보, 그 다음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라고 하는 거 총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론적으로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된 시장을 가리켜서 소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테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시장을 가리켜서 바로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건 그 미래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이 돼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 그리고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이 유치차라는 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워낙 기초예요. 과거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와 현재 준강성, 그리고 미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런 시장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유치차라는 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는 사례가 근데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뭔가 이론적으로 게 아니라 현실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걸 어디에서 이런 시장이 있더라 라고 접근을 해버리시게 되면 이건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틀 이렇게 잡아냈고요. 약간 응용 들어가 볼까요? 초과 이익이라고 해서 투자자는 이 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과거의 정보,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는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미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전제가 되면 투자자는요, 정보를 구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 남들보다 더 많은 이득,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시장인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가리켜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투자자는 소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별것도 아니야. 과거의 데이터고요.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약속을 하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본적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과거 현재 정보가 될 테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그 부동산 가격에는 과거 현재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툴을 통해서는 수단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미 본 것처럼 부동산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약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이 투자자는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은 뭐냐? 아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식이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은 원신 같은 그런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제일 이제 뭐라고 했지? 베이스 기초가 되고 막 항상 권하는 게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거 엄청난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발달을 해 갈 것인가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여튼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해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이 하는 소리죠.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 맹점이 있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일반 개인이 쉽게 분석을 할 만한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타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이제 분석하는 게 차트 분석이라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시장인지 내려가는 시장인지 뭐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차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과거에 이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차트를 분석한다라는 식의 개념은 기술적 분석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득, 초과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났어요. 너무 유치찬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용어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좀 어렵죠.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술적 분석,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본적 분석. 자, 이 중에서 그동안 16년 동안 제일 더러웠던 지문 이런 게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명제를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요것만 달달 외웠기 때문에 약간 말을 꼬아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틀렸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죠. 그런데 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현실의 부동산 시장 하에서는 이미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과거의 데이터만 분석해서 무슨 남들보다 더 많은 이득,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 최근 문제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하는 개념이 바로 기본 정의, 의의를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약간 응용 들어갔을 때,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쟁점을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있다고 치고요. 자, 마지막 쟁점이 될 것이 현실의 시장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실의 시장은요,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어떻다? 현실의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 혹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초과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하고요. 초과 이득이 똑같다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응용 들어가야겠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새끼들 그 영어를 번역할 때 지금 이제 조금 우리 언어 순서하고요 영어의 순서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할당되는 시장, 이런 개념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말아 해서 하여튼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정책론을 논의함에 있어서 소위 강성 효율적 시장 또는 이제 나중에 정책론에서는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의미로 새기게 됩니다. 해서 이런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갑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론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떻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나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건을 쭉 갔다면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 하에서 이 토지의 가치가 1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는 반영되지 아니한 시장이다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유 공무원을 알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요, 자, 1,0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정보를 1,000만 원 주고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는 정보를 1,0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뒤에서 정보에 같이 공부할 텐데 하여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투자를 했어. 근데 나중에 떨어진 이득을 보니까 그냥 투자하게 되면은 그냥 1억이라는 금액만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1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냥 1억에 쓰면 좋을 텐데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1,000에 샀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토지 가치가 1억 1,000이 되게 되더라. 팔려고 할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보의 비용이라고 하는 거 미래에 대한 자, 기밀 정보 비용 1,000만 원과 이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이 초과 이득이 되게 될 텐데 이게 똑같다라고 한다면 마치 뭐랑 똑같다?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바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정보 비용과 초과 이득이 똑같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것도 바로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뭐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할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 바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절대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돼. 이 학계론의 일부는 상당수가 단순 암기 과목처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공부하실 때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부동산 학계론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죠. 단순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든 여러분은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약속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보의 가치라는 주제 볼 텐데 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보까지 모두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투자자는 이 정보가 모두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구할 정보도 없을 뿐더러 자,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정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 그리고 현재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 투자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과거의 정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약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자, 한편 우리가 강성 효율적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자원의 배분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개념과 똑같이 쓰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겠지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아주 공표되지 않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보 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초과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현실의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소위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주제인데 반드시 이게 접근해 가실 때는 그냥 단순 암기처럼 접근해 가면 쉬워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뛰어넘는 그런 문제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17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자, 지금 이 공인중개사 수험가에서 아무래도 자 강사들 입장에서는 사고 겁나 문제를 어렵게 낼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응용 들어가는 지문들을 막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삽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 부동산 학계론이라는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6과목을 줄줄 엄청량이 많아. 그래서 어느 하나를 받다가는 마음의 만족은 있습니다. 좋아요. 왠지 합격할 큰 불길한 예감도 들고. 근데 이거 너무 몰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등기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만 줄줄줄 가셔야 된다. 그럼 결국은 자 매년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봤을 때 한 80%, 70% 정도는 맞출 만한 문제를 냅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맞추면 합격하시는 거고요.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약간 응용이 됐고 안 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게 그 70% 가까운 무난하게 되는 문제를 풀지 못해서 답을 맞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 하나 봤고요. 같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정보라는 키워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개발 정보가 있다 해서 고위 공무원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이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내가 투자자야. 이 토지를 자, 이 토지는 지금 이 사람 개발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모르지. 개발 정보가 있으면은 이 토지를 살 텐데라는 전제가 쌓여있을 때, 그럼 이 개발 정보를 얼마를 주고 돈을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걸 이름하여 정보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정보의 가치라는 개념. 그냥 외워야 되죠. 그래서 자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걸 우리가 정보의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자, 어떤 토지가,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보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현실화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억 5천의 가치가 있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1억의 거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아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정보가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게 개발이 언제 되냐면 1년 후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면 1년 후에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1억 5천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1억 5천이야? 1년 후에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이게 문제를 줄 때 이런 식이야. 자, 개발될 가능성 60%,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 40%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자, 오늘은 공식만 이제 외우시게 되는데 어차피 외워봤자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상관이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이 문제가 계산 문제 나올 때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자, 1억 5천이라고 하는 금액은 1년 후에, 다시 1년 후에 개발이 된다. 자, 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실제 개발될 가능성 60%,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 40%라고 전제를 깔아놓고요. 40%라고 깔아놓고 나서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자,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자, 얼마죠? 1억 5천. 근데 이건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1년 후 1억 5천이니까 지금 1억 5천과 1년 후 1억 5천은 달라지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억 5천의 현재 가치.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1억이라는 금액을 은행에다 입금을 하게 되면 만약에 1년 후에 1억 2천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아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억 2천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얼마? 바로 1억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로 새길 수가 있어요. 다시요. 어떤 자, 돈 1억을 은행에 묻어두게 되면 1년 후에 1억 2천이 되게 된다. 이게 왜 1억 2천 되는 겁니까? 이자라는 개념 때 이자율 때문에 1억 2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 1년 후 1억 2천이라고 하는 게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이자와 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억 5천, 1년 후에 1억 5천이 개발 정보가 정확하다면 1년 후에 1억 5천이 되는데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 이건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나중에 계산의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1억 5천이 될 확률이 아까 얼마? 60%니까 0.6을 곱해주면 될 테고 여기다가 자, 1억이 될 확률이 40%니까 0.4 앞에서 논의할 때 1년 후라고 하는 거. 자, 개발될 가능성 60%,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 40%라고 전제를 삼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1년 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1.5 곱하기 0.6 더하기 1억 곱하기 0.4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오타가 잘못된 게 있네. 자,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자, 1년 후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다시 사안을 보니까 어떤 토지가 문제를 줄 때 토지가 있게 되는데 개발될 가능성 자, 60%,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 40%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개발되게 되면 1억 5천, 개발되지 않게 되면 1억이라고 전제를 깔아주면서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의 가치는 얼마?
1억 5천. 근데 1억 5천은 현재 1년 전으로 돌리면 이보다 아마 작은 금액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를 구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는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합니다.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억 5천이 될 확률이 0.6, 60%를 0.6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억이 될 확률이 0.4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4천 나오게 될 테고, 여기서 6, 5, 30, 6, 1은 6 해서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 1억 3천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후 이 토지 가치는 얼마? 1억 5천이란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이걸 계산해 냈다고 전제를 해요. 문제를 줄 때는 항상 이 데이터를 미리 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아까 얼마? 1억 5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아까 1억 3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뺀 것이 정보의 가치가 아니라 이걸 각각을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투자론에서 공부하는 공식인데요.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이걸 이름하여 일시불에, 자, 1년 후, 만약에 1년, N년 후라고 되어 있다. 자, N승이니까 N년 후 1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현재 할인율 R일 때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해서 우리 자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때 N은 기간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R은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투자론을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아주 심플하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서 다시, 자, 일시불 딱 한 번의 금액입니다. 1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N년 후 1원이라고 했을 때 할인율 R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건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라는 공식,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미리 공부했어요? 자,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의미 없어요. 이게 의미고 뭐 아무 없어. 그냥 다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자, 그러면 이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정보의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정보가 반영되면 1년 후에 얼마? 1억 5천이라고 하는 거.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아까 예시했던 것이 1억 3천이었었죠. 거기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현재 가치계수라고 하는 것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일정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익을 가리켜서 바로 정보의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사실 어떤 순서로 따라가야 되냐면, 먼저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따라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R,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N, 1년 후다, 2년 후다. 자, 1년 후가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너무 쉬우니까 최근 29회인가 30회 때 2년 후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에는 2승이 되게 되겠지. 해서 1 플러스 Rn 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거, 현재가치계수라는 값을 미리 구해봐야 됩니다. 그걸 구해놓고 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토지가 있다. X토지가 있는데 개발됐을 때 1억 5천, 정보가 있을 때, 개발이 됐을 때 1억 5천, 자, 개발되지 않았을 때 아까 1억 3천의 값이 나오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여기다 각각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그 두 개의 차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정보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힘든데요. 자, 세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하나 그냥 연장에 몇 번 써보시거나 하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투자론 파트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의미 전달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 민법도 그러하지만은 개론도 여러 가지 영역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영역만을 다 외워서 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하나씩 외우고 가다 보면 그게 대강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정보의 가치는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한편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바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요. 자, 1분 안에, 아니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 30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계산기 쓰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계산기를 두들긴다라고 할지라도 한 40초 가까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요, 미리 정보의 가치는 이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자동으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거, 현재 가치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Rn 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미리 외워놓지 않게 되면요, 생각해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읽어보는 순간 이미 한 30초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용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효율적 시장 이론과 정보의 가치라는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지대론이라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